이상 제3강에서는 자료 분석의 시점, 즉 자료 분석의 시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다시 말씀드려서 자료를 시각화를 통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도출해내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제4강에서는 자료를 요약하는 방법, 다시 말씀드려서 계량화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정보, 필요로 하는 정보를 도출해내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초 통계량,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는 요 계량화, 기초 통계량을 통해서 그 자료가 가지고 있는 특징,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끄집어낼 수가 있는데, 먼저 이 기초 통계량이란 것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볼게요. 자료에 흩어진 형상을, 즉 분포죠, 분포, 형상. 자료에 흩어진 형상을 수치로 나타낸 것이 바로 기초 통계량입니다. 자료에 흩어진 형상, 즉 분포를 뭘로 나타내? 수치로 나타낸 거예요. 수치로 나타낸 것이 바로 기초 통계량입니다. 중심의 위치라든가 혹은 흩어진 정도의 폭을 나타내는 통계량이 바로 기초 통계량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초 통계량에는 평균값, 중앙값, 최빈값, 그다음에 범위, 분산, 표준편차, 4분의 수, 변동계수, 4분의 개수, 4분의 편차, 혹은 외도, 첨도 등등이 있어요. 이 중에서 우리는 가장 대표적인 거, 중심의 위치를 나타내는 통계량, 그 다음에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통계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차트 4고요. 4에 보시면 이거 나옵니다. 기초 통계량. 그래서 먼저 이 대표값이라는 것은 수집된 자료들이 어떤 값을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값이 바로 대표값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분포의 중심 위치, 즉 분포의 중심 위치를 나타내는 값이 뭐냐? 대표값이에요. 대표값. 이 대표값에는 평균과 중앙값과 최빈값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는 요 대표값, 자료의 중심 위치, 즉 자료가 요 수집된 자료들이 어떤 값을 중심으로 흩어져 있는지, 분포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통계량으로서는 평균과 중앙값과 최빈값이 있습니다. 즉 평균과 중앙값, 최빈값을 우리는 분포의 중심 위치를 알 수가 있어요. 그 자료가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산포도, 분산도라고도 합니다. 산포도는 자료가 퍼져 있는 상태를 측정하는 통계량이에요. 산포도는 자료가 퍼져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값이 바로 산포도예요. 산포도. 즉 흩어진 정도의 크기를 나타내는 값이 바로 산포도인데, 이 흩어진 정도의 크기를 나타내는 통계량으로는 분산, 표준편차, 범위, 혹은 4분의 편차 등등이 있습니다. 이거 차례대로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첫 번째 1. 자료의 중심을 측정하는 통계량, 즉 자료의 중심 위치를 나타내는 통계량을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자료의 집중화 경향을 측정하는 통계량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분포의 중심 위치, 자료의 중심 위치, 자료가 집중되어 있는 위치를 나타내는 통계량으로는
요 세 가지가 있어요. 평균값과 중앙값과 최빈값이 있습니다. 즉 분포의 중심 위치를 나타내는 통계량은 요 세 가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즉 분포의 중심 위치라는 것은 데이터가 집중해 있는 곳이에요. 데이터가, 즉 자료가 집중해 있는 곳이 바로 분포의 중심이에요. 중심 위치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료, 뭐 변수지, 변수, 데이터, 자료의 중심을 나타내는 통계량이 바로 분포의 중심 위치를 나타내는 통계량이에요. 즉 자료의 중심 위치, 자료의 집중화 경향을 나타내는 통계량을 우리는 요 평균값, 중앙값, 최빈값으로부터 우리는 이 통계량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균값과 중앙값과 최빈값은 뭐를 나타내? 분포의 중심 위치를 나타낸다. 즉 자료의 집중화 경향을 나타낸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하나씩 평균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분포의 중심 위치를 나타내는 자, 먼저 분포의 중심, 그래프로 우리가 표시를 하면은, 요 자료를 우리가 그래프로, 지금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앞에서 우리가 3강에서 설명을 드렸지만은, 시각화를 통해서 보면은, 바로 어디에 위치해 있어? 자료가? 여기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 알 수 있죠? 여기에. 그러니까 분포의 중심은 여기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시각적으로. 여기라는 것을. 여기. 그래서 데이터가 집중해 있는 부분이 바로 분포의 중심 위치고요. 이건 뭐 3강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게 뭐예요? 몇 가지 평균, 중앙값, 그 다음에 최빈값이 있다고 했고요. 중심을 측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척도로서 평균, 중앙값, 최빈값이 있고요. 우선 요 평균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뭐예요? 분포의 중심을 측정하는, 즉 중심 경향도, 집중화 경향을 측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척도가 바로 이 평균이에요. 그래서 평균을 우리는 그냥 대표값이라고도 합니다. 즉 대표값은 평균인데, 평균은 자료의 그 중심 위치, 분포의 중심 경향도, 분포의 중심을 측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척도가 바로 이 평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균은 첫 번째 표본 측정 값이 예를 들어서 x1, x2, x3, xn이 있다라고 하면은 평균은 당연히 전부 다 더한 다음에 총 데이터 수로 나눠주면 우리가 x바 평균을 구할 수가 있겠죠. 이거는 뭐예요? 이건 수학적인 평균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요 밑에 요 케이스가 1부터 시작해서 5까지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얻어진 값은, 데이터 값은 요 자료는 5, 7, 3, 37, 8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요 값으로부터 평균을 낼 수 있겠죠? 자, 더합니다. 5, 7, 3, 37, 8 나누기 5 하면은 12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요 12는 여러분 어때요? 이거 맞나요? 요 값이, 평균이. 맞아요? 앞에서 우리가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다겠죠? 분석을 할 때. 무슨 값? 벗어난 값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죠? 한번 보세요. 5, 7, 3, 37, 8. 요 값 한번 보세요. 이 값은 이들 값과 어떻게? 완전히 크기가 다르죠. 지금 동떨어져 있죠. 그래서 뭐예요? 이거는 벗어난 값이죠. 벗어난 값. 이거는 우리가 자료의 중심 위치를 나타내는 통계량을 구할 때, 평균으로 구한다라고 했을 때 이 값을 넣어서 계산하면 안 됩니다. 왜? 자료가 모여있는 곳으로부터 한참 벗어나 있죠. 아주 동떨어진 벗어난 값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이 값을 넣어주면 안 돼요. 벗어난 값은 제일하고 5, 7, 3, 8 더해서 어떻게? 4로 나눠주면 되겠죠. 제외하고. 그렇게 구해야 우리가
요 자료의 중심 위치를 정확하게 통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거 꼭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요거 수학적 평균을 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통계적인 평균을 내셔야 돼요. 벗어난 값을 어떻게 넣으면 안 돼요. 아셨죠? 자, 두 번째는 측정값, 표본을 갖다 측정을 했는데 값이 중복되는 것들이 있어. X1이란, 자 보세요. 표본 측정 값이 중복하는 경우의 평균값입니다. 이 경우는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게 X1이라는 값이 하나가 아니고 두 개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2가 2를 얻었는데 2가 두 개. 그래서 X2라는 값이 요게 빈도가 요게 세 개가 있어. 예를 들어서 3, 3, 3, 3인데 요 X2는 3인데 요게 세 개가 있어. 그런 경우죠. 그럼 이게 2가 되고 이게 3이 되겠죠. 2가 되고 요거는 3이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뭐 간단합니다. 그대로 그냥 당연히 물론 이 안에서도 우리가 벗어나는 값이 있는지 없는지를 당연히 체크를 해야 되고요. 만약에 벗어나는 값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대로 어떻게? 요 값에다가 요 빈도를 곱해줘요. 요 같이. 값에다가 요 값의 빈도. 요 값이 5개다 그러면 5개 곱해주면 되겠죠. 이게 5다 그러면은 이렇게. 요게 만약에 3이다 그러면은 요게 F1이 3이 되겠죠. 빈도가. 요 값이 예를 들어서 7이다 그러면은 7 곱하기 3이 되겠죠. 이렇게. 요게 X2가 만약에 4다 그러면 4 곱하기 5가 되겠죠. 해서 이같이 측정된 값에다가 그 측정 값의 빈도를 곱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쫙 더한 다음에 총 도수 n으로 나눠주면 우리가 평균값 자료의 중심 위치를 나타내는 통계량, 즉 요 평균값을 대표값을 구할 수 있어요. 자, 이어서 자, 얘가 나와 있네요. 여기 이와 같이 자, 계급 값이 이와 같이 주어졌고요. 14.5, 24.5 이렇게 주어졌고 14.5가 몇 개요? 자, 도수입니다. 이게 도수고 그 다음에 이 값과 도수를 곱해준 거죠. 이렇게 해서 14.5가 3 14.5 곱하기 3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24.5 곱하기 3 해서 이렇게 나오겠고요. 마찬가지로 64.5 곱하기 7 해서 이렇게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이 값과 그 값의 도수를 곱합니다. 이와 같이 전부 다 곱한 값. 값에다가 그 값의 도수를 곱한 값들을 더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총 도수가 얼마예요? 60이죠. 그러면 요 값이 요거니까 2870을 60으로 나눠주면은 평균은 이와 같이 47.05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가 계급으로 정리된 경우예요. 관측값이 계급으로 정리되어 있는 경우, 이 경우입니다. 관측값이 계급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관측값이 계급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 자, 그러면 평균은 각 계급의 중앙값을 그 계급에 속하는 관측치의 평균으로 간주해요. 그 관측치의 평균이죠. 그 계급에서 중앙값, 그 계급이 있어요. 각각의 계급인데 그 계급의 중앙값을 그 계급에 속하는 관측치의 평균값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그 중앙값, 그 계급의 중앙값에다가 그 계급에 속하는 도수를 곱해서 더해준 다음에 총도수로 나눠주면은 우리가 평균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각 계급의 중앙값. 첫 번째 계급의 중앙값. 두 번째 계급. 세 번째 계급. 네 번째 계급. n번째 계급의 중앙값을 y1, 2, 3, yn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계급의 도수, 1계급이죠. 첫 번째 계급에 속하는 도수, 두 번째 계급에 속하는 도수, 세 번째에 속하는 계급의 도수, 그 다음에 n번째에 속하는 계급의 도수. 요거를, 이게 평균이니까, 그 계급의 평균이니까 곱해주죠. 이렇게. 곱해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 계급의 평균과 그 두 번째 계급의 도수. 곱해줍니다. 곱해주고, 그 다음에 n번째 계급의 평균과 그 도수를 곱해서 전부 다 더해줍니다. 그리고 총 도수. 요거는 바로 n이에요. 총 도수. 총 도수로 나눠주면은 어떻게? 우리가 계급으로 정리된 관측값이 계급으로 정리된 경우에 평균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 경우 성적이에요. 이와 같이 계급으로 정리되어 있죠. 첫 번째 계급 0에서 20까지 0에서 20까지 보세요. 0에서 20까지 이게 도수는 이 계급에 속하는 도수는 F1은 F1은 하나고요. 그 다음에 20에서 40, 40에서 60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니까 요 계급의 중앙값은 10, 20, 10, 30, 50, 70, 90이 되겠죠. 해서 이와 같이 10 계급의 중앙값, 두 번째 계급의 중앙값, 세 번째 계급의 중앙값, 그 다음에 네 번째 계급의 중앙값, 그 다음에 마지막 계급이죠. 다섯 번째 계급의 중앙값이고, 그리고 첫 번째 계급의 도수는 F1은 1. 그 다음에 두 번째 계급의 도수는 4니까 4 곱해주고요. 세 번째 계급의 도수는 15. 15 곱해주고. 네 번째 계급의 도수는 20. 20 곱해주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계급의 중앙값 90에다가 이 도수가 15니까 곱해주고.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요? 전부 다 더해줘요. 더해줍니다. 더해줍니다. 그리고 뭘로 나누죠? 총도수로 나눠줘요. 이 총도수 40이죠? 그러면 우리가 관측값이 계급으로 정리된 경우에 자료의 중심 위치인 대표값, 평균값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자료의 중심 위치를 나타내는 통계량으로서 두 번째가 중앙값이에요. 중앙값. 가장 대표적인 게 평균값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 중앙값입니다. 중앙값. 중앙값을 우리는 중의수라고도 해요. 중의수. 중의수. 그냥 중의수라고도 합니다. 중의수. 영어로는 메디안 이렇게 합니다. 자, 중앙값. 중의수란 어떻게? 데이터를 나열을 해요. 크기순으로. 쫙. 데이터를 나열을 합니다. 크기순으로. 나열을 하는데 어떻게? 정중앙에 위치하는 값이에요. 딱 중간에 있는 값이에요. 크기대로 나열했을 때. 자, 이 경우 보시면은 케이스는 5가지고 값은 5, 7, 3, 12, 8인데 순서대로 나열하면 3, 5, 7, 8, 12가 되겠죠? 이와 같이. 그러면은 홀수일 때는 그냥 딱 중앙이 오겠죠? 중앙에 옵니다. 근데 짝수일 때는 자, 예를 들어서 짝수일 때 3, 5, 7, 8만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딱 중앙이죠, 중앙. 중앙은 어떤 특정 값이 아니에요. 따라서 중앙 딱 그 순서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에 그 앞에 값과 뒤에 값. 요거의 평균이 바로 중앙값, 중의수가 됩니다. 요 계산하는 방법 뒤에서 다시 설명드릴 거예요.
그리고 요거 빼먹었네요. 중앙값, 우리가 평균은 x 바로 표시를 하는데, x 바로 표시하는데, 중앙값, 중위수는 요 x 틸다, 이 지렁이 같은 거요. 요 x 틸다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x 틸다 중앙값 앞에 5와 뒤에 7 해서 평균 내면은 6이 되겠죠. 중앙값은 이 경우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중앙값.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요 중앙값 중위수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관측값의 수가 n이 홀수인 경우는 그대로 예를 들어서 홀수 케이스가 5일 때는 그냥 5 플러스 보세요. 5 플러스 1 5개니까 케이스가 2로 나누면 되겠죠. 해서 3. 그러니까 위치가 중앙값의 위치는 세 번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 번째니까 하나, 둘, 세 번째 해서 9가 됩니다. 이 경우 중앙값, 중위수는 자, 짝수일 경우, 관측값이 짝수일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산은 n 플러스 1을 갖다가 해준 어쨌든 2를 n에다가 총 두수에다 2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눠주면 돼요. 이와 같이 우리가 n 플러스 1 나누기 2 해주면 돼요. 짝수일 경우는 그러니까 위치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돼요. 2분의 n번째 값과 2분의 n 플러스 1번째 값을 더해서 2로 나눠줘. 즉 평균 내면 그게 중앙값이 됩니다. x 틸다. 그래서 보세요. 이 경우 보세요. 케이스가 하나, 둘, 4개니까 4를 2로 나누면은 두 번째 값이죠. 두 번째 값. 요게 요 두 번째 값이 되겠죠. 요거. 그리고 2니까 2 플러스 1하면 세 번째 값이죠. 요거는 2 플러스 4를 2로 나누면 2니까 2 플러스 1하면 세 번째 값이죠. 세 번째 값이 요게 되겠죠. 요거를 더해주죠. 그리고 2로 나눠주면은 뭐예요? 그래서 9와 13을 더한 다음에 요 2로 나눠주니까 어떻게 11이 되겠네. 11번째 11이 되죠. 11 이 경우 11이 바로 뭐예요? 중위수 중앙값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n이 10인 경우는 그 위치 가운데 위치 정확하게 정가운데 위치는 10 플러스 1 5.5가 됩니다. 5.5가 돼요. 따라서 이 경우 우리가 그 중위수는 어떻게 계산해? 다섯 번째 5.5 5와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의 요 중간이니까 5.5 요 앞에 값과 뒤에 값 더해서 2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해서 이와 같이 2분의 n 즉 다섯 번째 값과 다섯 번째 순서에 있는 값이죠. 그 값과 그 다음에 2분의 n 플러스 1 여섯 번째 2분의 n 플러스 1번째 순서에 있는 값을 더해서 평균 내면은 그게 바로 중위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자료의 중심 위치를 나타내는 통계량으로서 첫 번째가 뭐라고 했죠? 평균, 대표값이었어요. 평균. 자료의 집중화 경향도, 자료의 중심 위치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평균, 중앙값,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요 최빈값이라고 했어요. 자, 최빈값은, 요거는 보시면은 가장 최자죠. 최고 할 때 가장. 빈은 빈도빈자예요. 그 나타내는 수 빈도빈자. 그러니까 빈도가 뭐예요? 요 빈도가 가장 많은 값이란 뜻이에요. 즉
뭐예요? 최빈값은 영어로 모두고요. 그래서 자료에서 관측 빈도의 수가 가장 많은 값. 빈도가 관측된 그 빈도의 수가 가장 많은 값이 바로 최빈값이에요. 최빈값.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그 값을 취하는 데이터 수, 그 값을 취하는 보세요. 여기서는 아시아 그냥 값이라고 합시다. 아시아를 취하는 데이터가 가장 많죠. 데이터 수가, 자료 수가. 여기에서는 80이라고 합시다. 이거 80. 보세요. 가장 많아요. 자, 그 값, 80, 그 값을 취하는 데이터 수가 가장 큰 값, 가장 많이 나타나는 데이터 값이 바로 최빈값이에요. 자, 이 경우 가장 데이터 수가 많은 게 큰 게 뭐예요? 요 80이죠? 이같이. 여기서는 아시아가 되겠고요. 이와 같이 자료의 중심 위치를 나타내는 통계량으로서는 평균, 중앙값, 그 다음에 최빈값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평균, 중앙값, 최빈값은 뭐라고요? 데이터가 집중해 있는 곳을 나타내요. 즉 분포의 중심 위치를 나타내는 통계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좌경 대칭일 경우에 좌우 대칭이면은 이게 정확하게 같을 거예요. 평균, 중앙, 최빈 값이. 만약에 좌우 대칭이다 라고 하면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 예를 들어서 좌우 대칭이다. 정확하게. 그러면은 이게 다 같을 거예요. 평균도, 그 다음에 중앙값도, 그 다음에 최빈값도. 모두죠, 모두. 최빈값도 다 이게 어떻게? 같을 거예요. 이렇게. 같은 위치에 위치할 겁니다. 이게 최빈값도. 그런데 이 경우는 지금 좌경 대칭이죠. 이 경우는 최빈값이 가장 왼쪽에 와요. 도수가 가장 많은 거죠. 가장 큰 값, 도수가 가장 많은 거. 그 다음에 중앙값이 그 다음에 오고요. 중앙값이 순서로 나열했을 때 가장 중간에 위치하는 값. 그 다음에 평균값이 이 정도 옵니다. 이렇게 돼요. 좌경대칭인 경우 이렇게 와요. 그래서 이 세 개 평균값과 중앙값과 최빈값은 뭐라고요? 자료가 집중해 있는 위치, 분포의 중심 위치를 나타내는 통계량이다 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